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죠. 바로 핵 추진 잠수함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또 방위비 증액은 확실하게 저희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 자리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언급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문 센터장님, 네. 방위비를 내주고 핵 잠수함을 얻은 셈이 됐다라는 평가가 있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런 겁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을 향한 견제 전략에 좀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과거만 못해요. 미국의 그 역량이, 특히 해군 역량은 중국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부담도 줄이면서 그다음에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는가. 사실 그동안 이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동력을 원자력을 사용하는 그런 네. 건데 우리가 30년 수건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 말씀에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디젤 잠수함의 자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이것을 높여주면 미국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대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국방비를 늘리겠다. 그래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해서 미국의 그 대외 전략, 안보 전략에 충족한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이것은 결국은 한미 동맹의 신뢰가 그만큼 높아졌다. 그 결과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번에 안보 분야 협상을 함에 있어서 얻어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알고 있는데 원자력 협정 개정합시다라고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네. 결국에는 원자력 협정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아니었느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동안 대통령실 유성락 실장이 언급한 걸 보면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원자력 협정의 개정은 핵추진 잠수함의 보유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사실 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언급을 대통령이 하시리라고 생각을 못했고 네. 하더라도 이건 물밑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방의 역량을 정말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걸 보이콧했던 김정은에게는 엄청난 그 충격이 아마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원전 산업에서 탑 클래스에 있는데 이 농축 우라늄의 이 기술을 권한을 좀 확보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다면 예. 우리는 원전 산업의 100% 사이클을 완전히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또 우리의 원자력 산업을 증진시키는 것과 함께 사실 미국의 국익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봐요. 아마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소장님, 센터장님, 이제 핵 잠수함을 만들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의 조선소에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돈이 뭐 더 들거나 하는 단점도 있지 않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필리 조선소를 언급을 했거든요. 미국 맞죠? 예. 미국에서 건조되는 예. 건데 그 미국의 필리 조선소는 우리 한화가 매입한 한화 소유의 조선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만들게 되면 미국의 인력을 활용하고 미국의 인프라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미국에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을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사실은 승인했고
동의한 수준이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한미가 전혀 협의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안규백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갖는다면 어느 정도의 크기의 잠수함을 가질 것인가, 몇 척을 가질 것인가, 이걸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된다. 저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척을 갖는다 또는 5척을 갖는다 그러면 5척을 모두 거기서 건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거기 하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만드는 것도 전체를 거기서 할 것인지 아니면 선체는 우리가 만들고 뭐 소형 원자로라든지 연료를 장착하는 이런 것들은 또 미국에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소형 원자로의 기술, 원자력 선체를 만드는 잠수함 선체를 만드는 기술은 상당히 우리가 발전을 했지만 예. 핵잠수함을 만든 경험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문제는 그거 아닌가요? 네.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만한 시설이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갖추고 하려면 시간도 더 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금 도크라든지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 핵 연료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 시설이 또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걸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시간과 돈이 더 들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빨리 승인한 것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마스가 프로젝트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빌리 조선소에서 그걸 만들므로써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는 단초, 문이 열리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장부장님?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협상 전략을 보면 상대가 받기 가장 어려운 곤란한 카드를 먼저 던져놓고 협상을 통해서 그걸 완화해오는 이 수순을 밟았거든요. 예. 지금은 당장 미국에서 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라라고 이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무적으로 10년 내에 인프라를 갖춰서 잠수함을 만약에 만든다라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도 한참 뒤에 가서나 이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재임 기간 중에 성과를 내기 위한 이 첫 단추는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잘 이루어져 있는 한국에서 미국 기술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방안도 협상 카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언적 의미가 그대로 실현될지는 이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기로 하고 주기로 한 거는 방위비 증액입니다.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비를 증액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언제까지 얼만큼 늘린다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감당 가능한지가 제일 고민이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저는 이번 회담을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얻고 2천억 형부를 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안보 분야는 조금 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첨예하게 전날까지도 이제 통상 분야에 이제 집중됐기 때문인데, 우리는 앞서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 2%대인 걸 3%로 자주 국방을 하겠다. 네. 군 시설 현대화하면서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다른 국가에 했던 것만큼 압박을 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방위비 분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바로 재정당국 간 환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화스와프가 좀 빠졌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중앙은행 간 이제 통화스와프가 막히게 되면 재무당국 간 갖고 있는 이제 외화 안정기금이 있거든요. 예. 아르헨티나에 이번에 이걸 지금 주면서 이제 통화스와프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환율이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미 이제 이 관세 후속 협상이 타결이 되면 환율이 안정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1,420원대에서 안 내려가고 있어요. 예. 이 얘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과연 이 연간 200억 달러 현금 지불 능력이 되나? 이게 만에 하나 달러가 외환 시장에서 빠져나가거나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건드리게 되면 바로 이제 외국인 자본 이출과 더불어서 국가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안보 협상과 마찬가지로 지금 통상 경제 협상이 동시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